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넷 스퀘어 몰의 매니저는 방문 고객의 1인당 소비액 추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쇼핑을 마친 2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력을 조사하니 이와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에서 뭐 95% 신뢰 구간을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일단 알려져 있는 게 없죠. 알려져 있는 게 이런 경우에는 그냥 95% 신뢰 수준만 주어져 있고 숙명, 요거는 뭐 데이터 세보면 요 숙명도 사실 줄 필요가 없어요. 쇼핑을 마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 다음과 같았다.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엑셀에서, 엑셀에 내가 이걸 이제 입력을 해놨습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 식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식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평균과 표준편차,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 다음에 t의 알파 나누기 2 n-1을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n은 여기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면 일단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분석에 기술통계법이라는 게 있죠. 기술통계법. 이걸 클릭을 하고 일단 데이터를 요걸 선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클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하고 요게 있습니다. 평균에 대한 신뢰 수준. 요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는데 요걸 클릭을 하고 이 평균에 대한 신뢰 수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뭐 90% 또는 95, 여기 같이 요거 한 게 이제 95%니까 95% 신뢰 수준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요약 통계량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신뢰 수준하고 요 값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 수준 95%에서 요게 뭐냐? 바로 요게 오차의 한계라는 거죠. 신뢰 수준에서 더하고 빼지는 값. 그죠? 여기서 그래서 신뢰 수준의 하한 값, 상한 값. 이렇게 하고 하한 값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표본의 평균에다가 빼기 이거. 이거는 표본의 평균에다가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스페셜이니까 두 자리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한값, 상한값 이 신뢰 구간을 이런 형태로 엑셀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또 그냥 엑셀을 활용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 자료의 개수가 다 몇 개죠? 자료의 개수가 쉽게 카운트 함수를 쓰면 되죠. 자료의 개수가 이게 봐도 20개인데 20개 그러니까 자유도가 19가 되는 거죠. 자유도가 19가 되고 그래서
앞에 표에서 신뢰 수준 95%에서 자유도가 19가 되는 그 t 값은 2.093을 여기다가 넣고 이게 2.093이 되고 x바는 하고 sn은 각각 아까 구한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2.093, 이게 49.35 맞나요? 맞겠죠? 49.35, 그 다음에 s 나누기 루트 n 뭐 그대로 9.01 20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45.13 53.57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계산된 값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약간 그 내가 보기에 엑셀에서 한 값은 이 뒤에 그 값을 그 버리지 않고 써가지고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거의 비슷한 값이 이건 53.57이고 이건 53.55가 되고요. 45.095 여기는 45.13 그러니까 0.04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모 비율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모 비율이라는 게 뭐냐? 비율은 모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비율 그러니까 뭐 확률 그 P가 주어진 거죠. 모수가 모 비율이 되는 거죠. 모수가 모 비율이 되는 건데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 평균이 몇 퍼센트냐 뭐 그런 거를 다루는 게 모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이나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분수, 비율 또는 퍼센트를 비율이라고 한다. 자, 예를 보면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세에서 50세 사이의 기혼 남성 중에서 63%는 맞벌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밝혀졌다. 저희 때에는 사실 여자가 결혼하면은 애 낳고 한 2, 3년 지나면은 거의 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여성의 그 사회 참여, 이게 더 활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거의 결혼하고 애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제 대학 여자 동기가 저희가 몇 명 안 됐는데, 여자 동기 중에 어쨌든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삼성전자에 아직 다니는 여자 동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최근 63% 이게 이제 비율이라는 거죠. 이게 모 비율의 어떤 그 예가 되는 거고, 표본 비율은 P는 X에 나누기 N이다. 전체 이게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X는 특성 값을 갖는 표본의 수가 되고 N은 전체 표본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미 예제에서 35세에서 50세 100명을 조사했더니 55명의 맞벌이가 필요했다고 하면 표본 비율은 0.55가 되는 거죠. 0.55. 그런데 모 비율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경우에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신뢰 구간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모 비율을 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모 비율은 우리가 모 평균은 뮤라고 표시했잖아요. 그거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주려고 모 비율은 파이로 표시를 하고,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이항 분포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이거냐 아니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 둘 중에 하나 중인
그 두 가지 결과밖에 없는 경우, 요 앞에서 보면 다시슨 55명이 맞벌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그 결과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항 분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파이, n 곱하기 파이, 그 다음 요거와 n파이 곱하기 1-파이가 모두 5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5 이상이 되려고 하면 파이가 0.5에 좀 가깝든지 n이 최소한 10은 넘어야 되겠죠. n이 더 크든지 n이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모 비율로 뭐 추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 n 곱하기 파이와 n 파이의 1-파이가 5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일단 n이 좀 충분히 커야 된다, 그런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n이 좀 충분히 커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이가 0.1이다. 그렇죠? 파이가 0.1이면 n파이가 5가 되려면 n이 5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수가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된다. 0. 파이가 0.11 근처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우리가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은 항상 G 분포를 써요. 그게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 분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샘플 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항상 G 분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T 분포는 쓸 필요가 없어요.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은. 그래서 P 플러스 마이너스 G 루트 P 빼기 1-P 나누기 N. 그래서 P는 어떻게 구하느냐? P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했던 X-N, 그죠? 우리가 찾는 특성치의 숫자 나누기 전체 샘플의 수, 이렇게 해서 P 값을 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 그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Battle Brewers of America, BBA라고 하네요. 이거 미국에서는 이렇게 약자를 많이 써요. 약자를. 의 노동조합은 팀스터 노동조합과 합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노동조합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우리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있듯이 BBA 노동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합병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2,000명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1,60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 비율에 대한 점추정치는 얼마인가? 모 비율에 대한 점추정치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모 비율에 대한, 그러니까 모 비율에 대한 점추정치는 이건 뭐 우리가 점추정은, 평균에 대한 점추정은 그냥 그 뮤를, 그 x바를 가지고 뮤를 추정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1600 나누기 여기서 1600 나누기 2000 0.8이 되는데, 이 0.8이 을 가지고 0.8이 이 그러니까 표준의 비율이, 표본의 비율이 모 비율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 평균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0.8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 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러한 추정을 통해 조합원의 찬성 비율이 정관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게 P를 구해봤더니 0.8이죠. 요거는 그 신뢰 수준과 P하고 N만 알면 요걸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95%의 신뢰 수준에서
G 값은 우리가 0.96이었잖아요. 1.96이었잖아요. 예전에 했던 데서. 그 G 값은 1.96이 되고, N은, 여러분들이 N은 아까, 얼마였죠? 2000. 그죠? 이렇게 됐고, P는 요거였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여기 적용을 해보면, P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P, 이제, 일단 오차의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오차의 한 개만 더 해보면, C 값이 1.96, 요거, 그 다음에, 스퀘어, C 값부터 곱해야 되겠죠. C 값 1.96 곱하기 QRP에, 자, 분자가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요게,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요거에, 나누기 N. 이렇게 하면 오차의 한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하한 값은 요거 빼기 요거, 그 다음에 상한 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모 집단의 모 비율은 0. 이런 경우에도 한 몇째 짜리까지만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거 몇째 짜리까지만 하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이거 길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상사가 짜증냅니다. 야 이마 이거 빨리 줄여와, 뭐 그런, 야 이거 올림 좀 해가지고 와,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습니다. 0.78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줄여도 안 되겠죠. 소수점인 경우에는 한, 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첫 숫자가 나오는 거에 한 3개 정도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확률인 경우에 내가 항상 넷째 자리까지만 하라고 얘기했죠. 0.7825, 그 다음에 0.8175,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아까 문제가 0.5, 5 찬성 비율이 0. 그러니까 3분의 4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 3분의 4는 우리가 0.75잖아요. 0.75. 그죠? 3분의 4는 4분의 3. 0.75인데 이게 뭐야? 3분의 2는 0.75가 아닌데, 여기서 3되면 4분의 3이 0.75이므로 합병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하한값이, 여기서 하한값이 0.75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최소한 95% 이상의 확률로 요 구간 안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본 크기의 결정. 표본 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조사를 할 때 사실 실내 구간 구하는 것은 쉬운데, 표본을 몇 개로 하는 게 좀 좋으냐, 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필요하는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샘플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샘플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연구자가 감내할 수 있는 오차의 한계, 그 다음에 요거는 감내할 수 있는 오차의 한계라는 거, 요거는 주어진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런 비율이 아니고 어떤 그 표본의 특성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모집단의 변동성,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해보면, N은
이는 요 이가 얘기하는 거는 허용 오차입니다. 허용 오차. 최대 허용 오차가 이고 이게 이거는 G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값은 뭐 우리가 오차의 한계 값 그거하고 같은 거죠. 이게 허용 오차라는 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n을 중심으로 이게 넣고 보면 n은 G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바로 적용을 하면 필요로 하는 샘플 수를 그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모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에서 샘플 수는 또 요거를 그냥 2로 놓고 여기 오차의 한계니까 요걸 2로 놓고 요거 오차의 2가 주어진 상황에서 n을 구하면 되니까 n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n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에 g 나누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는 없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는 행정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대도시의 시의회 의원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95% 신뢰 수준으로 평균값을 구간 추정하는데 허용 오차는 100을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노동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토든 편차가 100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요 n은 g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2다.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n은 이렇게 계산하죠. 1.96 곱하기 1000 나누기 10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G 값은 95% 신뢰 수준이니까 이렇게 1.96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허용 오차가 100이니까 E가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봤더니 384.16인데 올림을 해가지고 385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 비율에 대한 이건 또 다른 표본 크기의 예인데요. 소비자협회는 한 집의 전세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죠. 99% 신뢰 수준. 이제는 99% 신뢰 수준이니까 각각이 99%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90%니까 0. 양쪽이 합쳐가지고 0.1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 이쪽이 하고 이쪽이 합쳐가지고 0.1%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요거는 0.5%니까 005가 되는 거죠. 한쪽이 0.005가 되는 거고, 이게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0.49995가 돼야 되죠. 0.4995가 되는 이 G값을 구하면, 그죠? 구하면 이게 0.99495네. 4995가 아니고 49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495가 되는 이 G값을 G 분포표에서 구하면 그게 2.58이 됩니다. 2.58이 되고, 그래서 이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 허용 오차,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다고 보겠죠. 그러면 필요한 평균의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9장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9장은 원래 조금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다른 장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놓고 보면 T 분포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상당한 T 분포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좀 많이 쓴 편이고요. 사실 이 자체에 대한 그 구간 추정에 대한 사실 공부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T 분포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 T 분포는 뒤에서도 계속 쓰이게 됩니다. 가정 추정,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쓰이고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T 분포가 계속 쓰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나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T 분포를 가장 많이 쓰는 분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연습 문제를 이 숙제를 뭐 강의 일정이 조금 보이는 바람에 내가 숙제와 퀴즈를 주간 동안 중간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 내가 사실 안 내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또 숙제를 내주기도 그렇고 해서 내가 이제 또 연휴도 길고 해서 숙제는 안 내는 대신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 대비해 가지고 이 문제들은 풀어보고 풀어봐야 시험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학 프로젝트 가시면 각 메뉴에 가시면 이제 조별로 다 있고 지금 이걸 과제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과제를 제가 보기에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하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걸 이렇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면 과제를 충분히 하고 발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제를 너무 지금 막 서둘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서로 인사나 하고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정도로 하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좀 자료 분석을 해볼 거냐, 다뤄볼 거냐 그런 데 대한 의견 교환 정도만 하고 실제로 과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 5월 중순 이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또 배우는 내용, 그러니까 가설 검증이라든지 분산 분석, 회계 분석 이런 쪽에서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지금 당장 막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수요일부터는 또 가설 검증, 수요일부터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